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어젯밤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했는데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강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2002년 병역 기피 문제로 17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잠시 후 11시에 내려집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강지환 씨 얘기 좀 할까요? 네. 예, 어제 이 소식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 또 팬들을 비롯해 좀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에 걸쳐 했는데 일단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강지환 씨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소속사 직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일단 보니까 직접 고용한 직원은 아니고 이제 외주 용역으로 들어온 스태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과 함께 이제 자택에서 술을 마셨죠. 지금 여러 그 증언들도 같이 나온 걸 종합해 보면 꽤 많은 양의 술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술을 갖다가 마시다가 취해서 이제 그 술 자리가 파장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피해자들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고 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강지환 씨가 성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피해자가 친구한테 이 강지훈의 집에 감금돼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결국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근데 강지환 씨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 내가 그 방에 있었더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앞으로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2차 조사까지 했는데 3시간 만에 2차 조사도 끝이 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더 이상 뭐 일단은 붙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1차 조사 때야 그 강지환 씨도 이제 술에서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긴급 체포 직후였고 변호인도 예.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빨리 끝났을 텐데 다음 날 이루어진 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술도 다 깼고 또 변호인의 조력도 받은 상태 조사 이루어졌는데요. 3시간 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길지는 않은 조사입니다. 이게 긴급 그러니까요. 체포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추측컨대는 예. 뭐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거나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많아지면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 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나고 좀 추측은 됩니다. 예, 일단 김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피해 여성이 2명이고요. 한 명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냥 충격일 텐데 일단 경찰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두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은 확보를 했는데 자 이게 혐의 입증만으로 이걸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관련해서 검사도 받을 건 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게 단순히 성추행을 넘어서서 성폭력 지금 사실까지 의혹이 드러나는 상태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일관되면 또 더군다나 그 이런 어떤 성폭력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어떤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예. 이제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은 최소한의 혐의는 좀 드러나는 거 아니냐. 혐의라기보다는 어떤 성폭력 내지는 성관계 사실까지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음주 후에 범행을 저지른 상당수가 사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법적으로 이제 법원에 갔을 때도 실제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는 것인지 오히려 가중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법 현실은 가중처벌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가령 심신미약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감경을 해주는 그런 그 관례들이 좀 있어 왔던 건 예.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사라졌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과 또 객관적인 그 증거를 중시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있느냐. 간접적인 정황이라든가 진술만 있다면 또한 그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될 상황이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취 감경이라는 게 실제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술에 만취됐을 경우에 만취돼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뭐 현행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가면은 이제 감경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사법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예.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건 피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일 텐데 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과연 그 뭐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예. 얼마나 구체성 그 당시 만취되었는지가 좀 더 이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구속될 가능성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유명인이고 예. 또 이제 긴급 체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체포라고 하면 법적인 이제 중앙 상태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데 경찰도 함부로 이제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48시간 오늘 오전이라도 이제 영장 청구가 결정될 텐데 예. 이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어떤 일관된 진술이 있고 만일 또 이제 어떤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 조사한 게 진짜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경찰이 영장 신청 청구를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석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자, 강주환 씨, 뭐 시청자분들 뭐 어디 가는 분 다 알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배우 겸 탤런트였는데 예. 이런 뭐 불미스러운 일에 지금 얽히게 됐어요. 사법당국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는 뭐 저기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 제작사나 그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 제작사 측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촬영할 분량이 아직 3회차 정도가 촬영할 분량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뭐 다 촬영을 마친 것까지 합해서 4회차가 방송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그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 방송국에서는 재방송도 다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방송국에서 그 모든 비용들을 지불을 하지 않을 게 거의 확실시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그 자신들의 피해를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에게 또 강주환 씨에게? 그렇죠. 이제 계약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뭐 계약서에 넣어놓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이 된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강주환 씨가 당장 활동을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이제 이러저러한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뭐 그리고 이 드라마 역시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강지한 씨에게 직접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아직은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예. 뭐 함부로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일 그 사법부에서까지 만약에 강제한 채도 유죄의 어떤 판단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게 중간에 중단된 거거든요. 그럼 제작사라든가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은 강지한 씨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주연급 배우라면은 어떤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할까요?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한 40여 분 남았습니다만은 대법원의 판결 하나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가수 유승준 씨죠. 비자, 그러니까 입국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입국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역 문제, 예. 기피 때문에 계속 1, 2심에서 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를 당한 상황인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유승준 씨의 사건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는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 성실하고 아주 또 특히나 애국 청년으로 예.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 유승준 씨가 갑자기 공연을 목표로 이게 허락돼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허락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거기서 시민권을 취득을 해버리죠. 그래서 군에 대한 어떤 그 의무를 미국 시민이 되면서 벗어나는 그런 사례가 네.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병무청에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병무청에서는 당연히 입국 금지라고 하는 걸 갖다 내리게 된 건데 근데 이 상황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유승준 씨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전까지는 뭐 중국인인 미국인이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걸로 거의 뭐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년이 지난 다음부터 갑작스럽게 예. 국내에 입국하고 싶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표명을 해요. 예. 예. 근데 이 시점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군대를 다시 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그렇게 차서 군대에 보낼 수 없는
예. 그때 돼서 다시 국내에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3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방송이나 등등을 통해서 뭐 사죄, 뭐 방송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별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니까 2015년에는 아예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제외 교포한테 발급되는 비자까지도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부당하다 이것은 나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전부 유승준 씨의 사례가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대법원 최종 심사 결과 1, 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좀 그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건 사실 그냥 일반 국민 시각이 뿐만 아니라 예. 법조인들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애당초 법무부에서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자 발급 거부한 것도 예. 2002년 처분에 따라서 이제 연장선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려면 2002년에 이루어졌던 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처분 자체가 유업하거나 뭔가 잘못돼야 됐는데 예. 사실은 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의 제한을 우리나라 공공의 안전을 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한할 게 법의 근거가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 사건은 우리 한반도 현재 상황에서 이 병역의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법적 어떤 법감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무런 좀 하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가 바뀐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론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번에 그 유승준 씨의 그 재판이 또 화제가 되면서 여론조사들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대략 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국시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들의 주된 근거는 뭐냐면 네. 이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그 경각심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좀 바뀐다거나 그 유승준 씨를 갖다가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병역 의무 제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이유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대략 70% 가까운 이런 그 국민들이 입국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기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입국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가수 활동을 전제로 하던 취업 비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예. 무슨 어떤 다른 이유, 친인척이랄지 가족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관광이랄지 일반 목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것까지는 또 입국이 거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 비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업 비자라는 게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알고 있는데요. 예.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경조사라든가 이런 극히 예외적일 때는 아마 우리나라 감정에서 또 허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외 관광 비자라든가 경제 활동 비자는 앞으로도 계속 거부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확히 해둔 거죠. 그 부분도. 예, 이번 비자 만약에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은 이제 최소한도 이번 비자는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니까 이건 딱 명확히 선을 긋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 채취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이 추가적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이번 논란에서 국립공원 측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일종의 그 정부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SBS 측에서는 처음에 촬영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여기 이 로스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가 태국의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 해양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채취가 금지돼 있는 것들은 사냥하거나 채취하지 않기로 이제 그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서를 냈을 때는 사냥을 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허가서는 절대로 그런 걸 사냥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다 받고 들어가서 지금 찍게 된 건데 그런데 동의를 해놓고 버젓이 대왕조개를 3마리나 채취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대왕조개라고 하는 것은 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천연기념물입니다. 멸종위기종이죠. 멸종위기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도 그 여자 탤런트를 시켜서 그것도 가장 막내인 23살 여자 탤런트를 시켜서 이걸 채취하게끔 했다는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불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예. 우리나라 뭐 한라산 같은 데 와서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를 잡아서 뭐 요리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아무리 한다 어쩐다고 해도 우리도 법대로 처리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SBS가 책임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쪽 태국 경찰이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작자나 그리고 방송 책임자들은 다 한국에 있는 거고요. 뭐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지 현지 코디네이터도 사실은 있을 텐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뭐 여론도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약 20여 년 전에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많은 범죄자들도 태국으로 이제 도피하거나 미입국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인도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뭐 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태국 입장에서는 뭐 더 나아가서 뭐 인터폴 이제 수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적어도 이런 어떤 태국에서 요청하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소재 파악은이라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인도는 못 해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고 이첩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여기까지 진행될지는 의문이고요. 예. 다만 이제 현직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범죄 사실을 예를 들면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실을 만약에 또 이 현직 코디네이터가 태국인이라면 예, 예. 인지했느냐, 지금 최선도 공모했느냐, 그렇죠.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태국 편은 사실 아직 방송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해당 방송사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에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방영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 정글의 법칙 그 프로그램을 폐지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것은요 3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국을 그것도 우리와 상당히 그 밀접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타국을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를 속이고 무시한 태도거든요. 이것은 반한 감정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버젓이 그걸 또 방송까지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SBS는 그 안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왕조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사람이 대왕조개를 공격했다가 조개에 물려서 발이 물리게 되는 예.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23살에 그것도 자격증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는 그 탤런트를 그 채취하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다이버들의 주장은 뭐 미리 사전에 죽여놨을 것이다. 그 솜씨 있는 다이버들이.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연출이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 됐을 때 책임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이것을 그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강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사건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가 채무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 채무자가 다름이 아닌 김혜수 씨의 모친님이죠. 예. 예, 13억 정도, 7명에서 8명, 거기에는 뭐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게 어제 보니까 김혜수 씨 그 예. 설명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어머님께서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돈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고 그리고 실제로 2011년 어림에는 너무 그 돈이 많아서 김혜수 씨가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갚기 힘들 만큼의 금액을 사고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도의적인 책임과 또 물리적인 책임을 다 지면서 대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모친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더 이상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도 2012년 이후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3억이라는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수 씨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확인을 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머님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김혜수가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가 이런 상황이라면 없는 겁니까? 아마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책이나 뭐 돌아가셔도 뭐 상속폭이라든가 뭐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제 예. 채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생전에도 김혜수 씨 같은 경우 일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뭐 당사자들도 확인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이거는 예. 뭐 법적인 뿐만 아니라 뭐 도의적으로도 뭐 김혜수 씨가 자발적으로 갚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이 빚 문제로 또 김혜수 씨를 뭐 비난할 사건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